예, 안녕하세요. 소득세 강의를 맡고 있는 유명산입니다. 요번 4주차죠. 4주차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는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PPT와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부담스럽게 제 얼굴을 안 보셔도 되고, PPT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주차, 2주차가 레포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3주차는 급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PPT를 통한 강의를 통해서 아마 제 목소리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약간 리뷰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강의가 저희가 6주차까지 4주차, 5주차, 6주차까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될 텐데 충실히 들으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대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리뷰를 잠깐 하고 전체적인 소득세의 개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들입니다. 전체적인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소득세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좀 한눈에 바라보면 좋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책과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개요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마도 PPT로 설명을 듣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고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납부세액 계산하고 종합세액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득세의 전체적인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도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이런 세부적인, 저번에 조금 얘기해줬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PPT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소득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의 큰 범위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소득세와 사실은 법인세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범주에는 소득세, 여러분들은 소득세가 있고, 사실은 법인이 내는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나는 것은 개인소득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개인소득세, 그리고 법인이 내는 거는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개념은 이거를 분리하고 있죠. 그러나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법인세가 있으면, 이 더 큰 테두리 안에는 뭐가 있다? 소득세라는 개념이 있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라고 하면은 결국엔 뭐다? 바로 요 소득세만을 소득세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만. 얘는 법인세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소득세의 개념은 약간 사실 다릅니다. 왜냐면은 소득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의 총 연봉은 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소득은 뭐냐? 바로 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소득이라고 명칭합니다. 왜 필요경비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 이 소득을 뭐 하기 위해서 창출할 때는, 그쵸? 소득을 창출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소득은 우리가 받은 모든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세는 뭐냐? 소득세는 뭐냐? 바로 이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납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PPT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펜이 아닙니다.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원래 글씨를 못 쓰지만 더 악필되어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좀 보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은 종류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납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PPT가 움직여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저는 쭉 녹화를 진행합니다. 그냥 왜? 생각보다 녹화하기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산이 원칙이지만은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되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갖고 있다? 누진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단계 구간마다 뭐가 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진세라고 얘기하죠. 누진세 개념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단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저희가 한참 문제 낼 때 바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 달리 적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엔 뭐예요? 이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납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납부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한다?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건데,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해요. 문제는 자진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들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같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소득이 발생하면 알아서 스스로 신고 납부해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분류과세하고 종합소득 과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안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자, 그렇죠? 채권, 증권, 예금,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배당소득, 분배에 대한 부분이죠. 잉여금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 사업소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뭐에 해당한다? 이런 모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데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뭐 여기 알고 있는 건설업, 뭐 도소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들이 법인으로 했을 때 좀 더 사업을 영위가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인화 돼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뭐 개인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근로소득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뭐가 발생합니까?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발생하면 뭘 해야 돼요?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죠. 사실은 연말정산에 대한 카테고리도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엄청난 뭐가 있다? 소득세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 사실 연말정산에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분류과세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사실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종합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소득은 사실은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나중에 퇴직소득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무언가를 할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되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가 사실은 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쪽을 다뤄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다른 과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요 부분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양도소득이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의 개념 자체가 결국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은 커다랗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양도소득은 사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뒤에 시간이 좀 된다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하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이 조금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부분에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건이 된다면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어떻게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분리과세, 분류과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아마도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표로 정리하면 사실 눈으로 보기가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과세, 기본적으로 앞에 본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서 뭘 한다? 합산해서 누진세율에 따라서 종합과세합니다. 분리과세는요? 분리과세 정의가 뭐예요? 분리과세 정의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리함으로써 이미 납세금과 종결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역시 사실은 분리과세 대상인 거죠.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합산하여 뭘 한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퇴직소득. 회사를 다녀분들은 퇴직을 하시면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납부하는지 사실은 확인하려면은 근무했던 회사에 뭘 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관련 부분을 요청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얼마나 납부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꼭 어떻게 한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확인해도 뭐 이게 환급받거나 뭐 이러지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방법에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아마도 이 소득세를 다른 과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시험에 이렇게 제 출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강의를 잘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의를 안 들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죠. 이 부분은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종합소득세 과세 기본 체계를 알지 못하면요 사실 소득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득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종합과세인지 분류과세인지, 그리고 분리과세는 과연 어떤 금액만큼 어디까지 분류과세인 건지, 어느 시점에서 종합과세 합산이 돼야 되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응입니다. 이응.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요게 옛날에 갖고 온 거랑 바뀌었죠? 이렇게 중요한 건 바뀌기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세율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건이 된다면 얼른 뭘로 전환해라? 법인으로 전환해라.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수업을 하면서 특정하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의지와 상관없이 법인 전환을 조금 도와드렸는데 뭐 그냥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분이어서 뭐 약간 조그만 중소기업 운영하는 학생분이어서 도와드렸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의 그 사업을 영위할 때는 여건이 된다면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소득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소득은 저희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뭐 받고, 특별공제 받고, 주특법상 소득공제 받고, 주특법은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과세표준이 산출되면은 뭐가 돼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를 받고, 결정세액이 나오고,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했을 때, 결정세액에서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했을 때 어떻게 한다?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1년의 과정을 소득세의 계산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득세의 범위가 엄청 넓고요. 엄청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사실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 너무 어렵고 디테일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 굳이 우리가 활용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문가라는 집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만은 어떻게 돼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수업하다가 여러분들이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보고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여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문을 받았을 때 뭐가 줄어들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자문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게 되면 확실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들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왜 다 모든 걸 모를까?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이자소득, 모든 이자소득과 중요한 건 비과세 이자소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과세 이자소득은 결국엔 뭘로 치지 않는다?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비과세 소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혜택들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저번 시간에도 많이 드렸지만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혜택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좀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도 감면해주겠다. 결국에는 과세 조세에 어떻게 돼요?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조세 평등주의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요즘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가입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비과세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농사를 지십니다. 아직 농사를 지시는데 이거를 꼭 활용하셨어요. 농어가 모똥 마른 저축. 비과세 소득일 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비과세 소득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뭐가 있냐면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되고, 이자 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갖고 있는 이자인 거죠. 그러나 이자 소득은 사채 이자도 있는 거죠. 이런 사채 이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회사채와 국공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대전에서도 우리가 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팩에서 배웠죠. 사채에 대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은 뭐예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개인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 그리고 보험회사도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가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서 과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얼마까지 분리과세냐, 그리고 언제 시점에서 합산소득이 되느냐가 사실은 이자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이거를 종합과세가 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세율이 달라질 수 있죠. 세율. 그렇죠? 왜냐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다른 거랑 합산이 되면은 소득이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때는 15.4%로 과세기 종결되지만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되면 6%부터 42%까지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금융소득이 우리나라의 그 여건상 사실은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세율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거랑 합산했을 때. 왜냐면 그 정도의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그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요건입니다. 이 요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8천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4주차죠. 4주차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업 끝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시간도 안 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들으려면은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듣고 있는 여러분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조금만 있으면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강의를 해봤지만은 사실은 역시 동영상 강의보다는 사실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호흡하면서 강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또 2차 시, 4주차 2차 시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